안녕하세요. 시골 천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 앞에 이어서 그 개표기 조작 결과를 분산형 그래프가 아니고 요런 그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조작이 있었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할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앞서 설명했던 요, 요 근거가 된 거 0.73%에서 개표기 조작으로 해서 득표율이 10%가 차이가 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원래대로 개표기를 사용 안 했으면 10%의 득표율 차로 이겼는데 개표기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0.73%의 신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개표기 조작이 실제 있었느냐, 어느 정도 일어났느냐 하는 거를 요 앞에서는 분산형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사용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 앞에 분산형 그래프를 그렸을 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게 고양시 덕양구였죠. 덕양구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 여기 개표 상향표에 있는 이 숫자를 기계에서의 득표수, 예? 그리고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수, 요거를 전부 입력을 해서 이제 계산한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오늘 민경욱 의원하고도 전 의원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개표 상황표라는 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표 상황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루냐? 이게 개표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쫙그 테이블을 따라가면서 보면 개표함 뒤집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기계가 읽을수록 차곡차곡 정리하는 계함부라는 데가 있고, 그 차곡차곡 간추려진 거를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기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여기 같으면은 어디죠? 홍도동 제5투표소 같으면 이 1796장의 표를 착착착 간추린 거를 기계에서 읽어 들릴 수 있을 만큼 그 차곡 기계에다 끼워 넣으면 기계가 그냥 분당 430표 속도로 쫙쫙쫙 읽어가면서 스캔도 뜨고 그 기표된 라인을 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쫙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분류를 한 거는 기계가 분류한 걸로 끝. 이거는 그냥 심사집계부에도 가가지고 요 숫자가 제대로 카운팅 됐는가만 확인하고 그냥 이 숫자를 적는 거예요. 여기 있던 숫자를 옮겨 적는 거죠. 그러면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무효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1번이냐 2번이냐 뭔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겠다고 해서 떠넘긴 게 요 47표인 거예요. 그럼 이 47표를 심사집계부에서는 받아가지고 요 47표 중에 각 후보별로 분류할 수 있는 숫자를 사람이 직접 확인해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분류가 안 되는 건 무효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다 입력을 한 거죠. 네? 여기 쫙 당일 투표소별로 입력하고, 또 동별로는 관내사전 투표수, 기계 득표수, 분류기에서의 득표수, 사람이 제약이 난 수작업에 의한 득표수, 요거를 전부 입력을 해서 여기 그냥 합계를 내고, 이건 기계 득표수예요. 이재명 당일 득표수, 또 뭐 이재명 요 빨간 건 기계 득표수. 그러면 요 득표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득표율을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 후보는 개표기에서는 30만 8,439표 중에 16만 1,095표를 얻어서 52.2% 득표율을 보였고,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수에서는 9,838표 중에 4,658표를 득표해서 그 총수로 따지면 47.3%의 득표율을 보였다. 그래서 요 총 득표율, 기계에서의 총 득표율하고 사람이 제약이 난 그 총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4.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숫자에서
52.2%에서 47%를 빼면 4.9%라는 게, 이게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제약이 난 것보다 더,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보다 기계 득표율이 이만큼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니까 기계에서 이만큼 혜택을 보도록 조작이 이루어진 거고,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이 기계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사람이 제약이 난 거에 비해서 낮다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 5.3%라는 거는 자기 표에서 5.3%를 도둑질 당했다, 뭐 피해를 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100분의 5.3표를 빼가지고 이재명한테 4.9표를 주고 기타 군수 후보들한테 0.4%를 나눠준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데이터, 요게 결국에는 사람이 제약이 난 것보다 기계에서 이만큼 덕을 보고 손해를 보고 한 거니까, 이 숫자를 갖다가, 여기가 아니군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겁니다. 근데 분산형 그래프에서는 이 숫자의 임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걸 가지고 다 쫙 아래 위로 0을 중심으로 해서 9.6% 라인, 뭐 10.4 이렇게 포인트로 찍어 가지고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분산형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사용하는데 히스토그램에서의 뭐 데이터는 같은 거지만, 그거를 여기는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구분이 빡 되잖아요. 예? 이 분산형 그래프에서는. 근데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히스토그램에서는 표의 요 숫자의 주체, 그러니까 이 임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단순히 이 숫자만 쫙 나열을 해 놓고 그 숫자가 어떤 구간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구간에서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전국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지금 전에 있던 요 9.6, 9.2, 8.99 요 숫자를 그냥 값으로 해서 쫙 갖다 뿌려 넣는 겁니다. 저 밑으로 가면은 이제 윤석열 표도 여기에 쫙, 여기서부터겠죠.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전체의 숫자를 다 뭉뚱그려 놓고 이 숫자를 요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구간 안에 이 숫자가 몇 개나 들어앉아 있느냐를 다 카운팅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12.5 미만 없고, 마이너스 12.5 미만 없고, 10.5 미만, 11.5에서 10.5 사이가 5개, 9.5에서 10. 마이너스 9.5에서 마이너스 10.5 사이가 8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가 여기에 요 구간 사이에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빨간색, 파란색 구분도 안 되고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왜 이제 보통 자연수에서 있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자연수에서의 뭐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수라 그러면, 여기 같으면은 개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과정에 그 납품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계다 보니까 오류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 납품 조건이 0.1%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람 손을 안 타고 기계가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로 1번, 2번 딱딱 구분한다 그러면, 이 기계가 실수를 해서 1번으로 한두 표 갈 수가 있고 2번으로 한두 표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이제 정상적인 오류라고 보는 거죠. 기계라고 하는 게 오류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오류라 그러면 0을 중심으로 해서 1번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정규 분포를 그리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구간이라고 하는 게 벗어날 확률이 크게 낮으니까 0.1% 내에서 마이너스 0.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0.1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총 250개 시군구에서
그거를 이재명 후보의 이 득표율 차, 예? 개표기 득표율하고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 차이를 다 넣고 윤석열 후보를 넣고 하다 보니까 5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500개의 숫자가 이 구간 안에 몇 가씩 들어있냐 하는 거니까 전국에서 기계가 정상적인 오차가 생겼다고 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많은 게 250개 정도, 예? 윤석열 후보가 조금 뭐 0.1% 사이에 또 많은 게 250개. 그러면은 거의 그냥 직선처럼 하나로 딱 나타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조작이 됐다고 하는 거는 뭔가 사람 손을 타서 어느 한쪽으로, 뭐 지금 같으면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기계가 조작이 됐다, 윤석열 후보 표를 빼서 이쪽으로 넣었다 하는 거니까, 그걸 이 그림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임자와는 상관없이, 이 숫자의 주인이 누군가는 상관없이 그냥 숫자만을 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조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500개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니까 좀 애매하죠. 요걸로만 보면은 요만큼은 이렇게 쌍봉 그래프가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0.5%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또 뭔가 정규 분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하여간 조작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얘기가 애매한 그런 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분포가. 그래서 이거를 권역별로 쭉 나눠보는 겁니다. 권역별로 봐야 이 히스토그램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평균은 0.4니까 평균 0.4. 예? 요 그래프 설명을 드렸어야 했네요. 여기 지금 요게 히스토그램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낸 거거든요. 결국 요 구간 사이에 몇 개씩 들어갔느냐를 계산해 주는 게 히스토그램인데,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은 요 각 구간 12.5, 11.5, 10.5 이렇게 쫙 가잖아요. 요 한 칸이 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 사이에 몇 개가 들어있느냐, 요 숫자 5개면 5, 8개면 8. 그러니까 그 숫자가 5, 8, 26, 26, 26, 요 숫자대로 22, 35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데이터 개수가 그 해당 구간에 몇 개가 들어앉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뭔가 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음 서울만 따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데이터만, 이재명 후보 데이터와 윤석열 후보 데이터를 전부 끄집어내니까 50개가 나옵니다. 아마 25개 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50개를 가지고 그려보니까 여기도 뭐 명확하게 쌍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팍 펴져 보이는 게 정규 분포도 아니고, 이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얘기가 애매합니다. 이 앞에 분산형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서초구하고 강남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기계 득표율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진다 그러면 뭐 4.5% 이렇게 4.5%가 이렇게 많다, 양쪽 극단으로. 예?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있었냐?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0.5에서 5% 사이에도 이만큼의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조작이 안 된 데도 있고 조작이 된 데도 있고, 예? 그렇게 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석을 하는 분들이 보면 일단 서울부터 훑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 다음에 설명할 거에서도 아마 그런 성향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서울 거에서는 이렇게 뭔가 흐트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예? 뭐 그런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에 대구 경북 거를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쌍봉이 나옵니다. 평균은 0.6이에요. 0.06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여기가 중심선일 겁니다. 평균선이 0.06이니까 요 정도가 중심이라고 보면 좌우로 딱 나눠지는 숫자가 나오죠. 뭐 우리가 미루어 보건데 여기는 이재명 후보 표,
아니죠. 개표기 득표율에서 제약된 득표를 뺐으니까 마이너스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여기에 숫자가 여기에 다 들어앉아 있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이재명 후보 숫자가 이렇게 돼서 정상적이라면 대구든 광주든 상관없이 요 0, 여기가 0이잖아요. 0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가 사람 손을 안 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뭔가 오차가 있었다고 하면, 오차가 일어났다면 50개가 다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 아주 삐쭉하게. 그래서 제가 러프하게 0.1에서 1 사이로 이렇게 구간을 나눴으니까 아마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나오는 기계의 오류였다 그러면 여기에 대구 경북에 이 50개가 다 여기에 표시가 됐어야 될 거라고요. 네? 총 50개니까 50개가 아니구나. 서울이 50개였고 대구 경북은 64개네요. 그러니까 64개 데이터가 다 요 구간 안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중심으로 딱 삐쭉한 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좌우로 딱 이 쌍봉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는 어쨌거나 하여간 기계가 사람 손을 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도와주느냐 빼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에서 하여간 전체 숫자를 다 널브러 놓고 봤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그래서 보통 뭐 무슨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뭐 여러 무슨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일단 조작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보통 그 자료는 버리죠.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라인이 여기는 마이너스 0.03이네요. 마이너스 0.03 이게 1이고 이게 1.0이면 요 정도가 중심선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딱 대칭. 여기는 뭐 9%까지 대략 제일 높은 데가 7% 9%니까 예? 다음에 호남을 보시죠. 호남은 쌍봉이 안 나타납니다. 여기가 0.32니까 중심이 0.5, 0.0 하면 0이면 요 정도가 중심 라인이 되겠네요. 그죠? 0.32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으로 이렇게 지금 정규 분포를 보이는 모양 아닙니까? 그죠? 뭐 예? 좀 잘못 그렸네.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작이 없었거나 그러니까 0에서 0.5 요 사이의 숫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0, 0.5, 마이너스 0.5 요 사이에 있는 숫자가 38개, 38개, 47개가 되잖아요. 총 광주 아니지 여기 호남이면은 전라 남북도를 합쳐서 84개 중에 84개의 데이터 중에 0.5에서 마이너스 0.5 사이에 있는 게 45개라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이 있었더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겁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는 조작이 없었거나 아주 작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모양으로 보면. 뭐 경기, 인천 딱 나눠지죠. 이건 뭐 좀 경기하고 인천이 좀 성격이 다른 숫자를 확 합쳐 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0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0.03이니까 요거의 중심선은 0이 요 구간이고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딱 구분되는 거. 여기는 정교하게 조작은 안 됐지만 하여간 러프하게 여기도 8% 차이 나는데 뭐 5% 차이 나는 데가 이렇게 많은 거니까 예? 여기도 조작은 분명히 요 그림만 봐도 조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강원 춘천이라고 해놨네. 충청. 강원 충청 제주도 보면 여기도 마이너스 0.01이니까 뭐 거의 0이라고 보고 요걸 다시요.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딱 쌍봉이 나타난 여기도 조작이 있었다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뭐 무려
최고 높은 구간이 8, 아니 마이너스 8,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군소 후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군소 후보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타났을까요? 여기도 쌍봉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을 보이잖아요. 여기가 0이고 숫자는 이제 기준선 중심선은 0.08이니까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정규분포가 얼추 나옵니다. 숫자도 구간이 아까는 막 0.5, 1, 뭐 2, 2% 그 단위로 했었는데 여기는 많아야 2%고 제일 작은 게 0.2%예요. 맥스가 0. 이 군소 후보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제가 후보별로 나눈 게 아니고 250개 시군구에서 저 심상정 후보부터 제일 마지막 김민찬 후보인가 그 사람 것까지를 그냥 합계해 놓은 거니까 요게 요렇게 좀 퍼져서 나오는 모양이 보이는데, 만약에 각 후보별로 다 해서 그 후보별로 요런 표차를 히스토그램을 그렸다 그러면 훨씬 더 뾰족하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보이는 그런 모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나머지 후보 거를 다 합친 거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약하면 전국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살짝 나옵니다. 그죠? 쌍봉도 있고 요 정규분포도 있고, 요게 결국 호남 거예요. 호남 거 볼까요? 지금 마이너스 0.5에서 아까 0.5 사이의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45개나 됐잖아요. 전국 거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 0.5에서 5.0 사이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5% 사이가 이게 몇 개야? 61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숫자가 광주에서 왔거나 아니면 아까 서울처럼 서울에서도 여기 0.5에서 5% 차이가 9개. 그러니까 서울의 요 데이터 개수랑 호남의 데이터 개수를 합친 게 결국 요게 요런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지역 거로는 대략 요런 모양, 이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전국 거를 뭉뚱그려 놓고 보면은 조작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근거를 얘기할 수 없지만, 서울 것도 조작은 러프하게 됐지만 뭐 명확하게 경향성을 갖게 조작돼 있다고 증명하기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렇지만 나머지 대구, 부산, 경기, 인천, 강원, 춘천, 제주까지 다 합치면, 충청, 제주까지 합치면 요 나머지 권역에서는 명확하게 조작이 된 게 보이고, 호남은 정규 분포를 보이고, 또 조작의 군소 후보들 표는 사실 뭐 빼서 더하고 한다는 것 자체를 시도하기가 어렵잖아요. 표 자체가 0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각 투표소별로 뭔가 이 군소 후보들을 표를 빼서 뭐 이재명 후보에 넣어준다든지 아예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시도가 없다 보니까 조작이 안 이루어진 거고,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정규 분포를 보이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제가 요거는 저 사전 당일 설명할 때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금방 말씀드리려고 하던 게 4.15 때는 쌍봉 그래프가 막 범람할 정도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번 선거에서는 쌍봉 그래프 가지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요 영상에 이어서는 그 사전 선거인 수 늘리기를 통해서 얼마나 조작이 있었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지금 개표기 조작률을 어디에 이거를 퍼 날르거나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요 번역별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에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가 서울, 광주 쪽이 0.5에서 1.5% 사이의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뭐 서울은 이런 모양으로 팍 퍼져 있고, 요거 개표기 조작인 겁니다.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제주까지 보면 다 조작이 확실하게 보인다. 호남은 또 딱 정규 분포를 보이는 모양으로 해서 호남에는 거의 손을 안 댔다. 손을 안 댔다는 게 결국 기계가 오류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기계에 맡겨 놨으니까. 아마 한 대충 요 정도로 요약을 하고 히스토그램으로 이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 하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